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자유민주당이 5.18 가짜 유공자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전격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현재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고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당입니다. 자유민주당이 일요일인 5월 28일 전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곳은 광주광역시에 60곳, 또 세종특별자치시에 40곳, 합쳐서 모두 100곳에 이릅니다. 이 중 광주광역시는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시, 또 5.18 유공자 문제를 심사하는 광주시청이 소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세종시에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이른바 공무원 가산점을 받고 공무원이 된 5.18 유공자 가운데 가짜 유공자를 속아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민주당이 이번에 게시한 현수막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의 현수막에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 유공자 공무원 사직하라,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현수막에는 5.18 가짜 유공자는 국민 혈세 횡령, 보상금 전액 환수하고 사기죄로 음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18 유공자 명단을 우선 공개해야 되고, 특히 5.18 유공자 중에서 가짜 유공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에게 지급된 국민 혈세를 환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5.18 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중에서 가짜 유공자들은 즉각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수막이 게시된 지역들을 보면 광주시의 경우 60곳인데 5.18 기념문화센터, 5.18 기념공원, 5.18 평화공원 앞, 광주광역시청 앞, KTX 광주 송정역, 광주역 문화전당역 앞, 전남대 금남로 공원 앞 등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모두 40곳의 현수막을 걸었는데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등 전 정부 부처 앞과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앞, 또 세종시 고속터미널, 종합운동장, 충남대병원 앞 등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번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2023년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민주당은 현수막 하단에 본 현수막을 훼손 및 철거 시에는 정당법 제37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병기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일부 세력의 현수막 철거 또는 현수막 훼손 기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뜻을 보냈습니다. 5.18 가짜 유공자 문제는 최근 신생 언론 매체인 스카이데일리가 5.18 유공자 전체 명단, 즉 4,346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그중 상당수가 5.18 광주항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600명 이상이 5.18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에는 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있는 인사들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포함해서 310명에 달한다고 스카이데일리는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외에도 언론계에도 5.18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거 5.18 유공자에 포함돼 각종 혜택을 받고 있고, 이 밖에 시인, 소설가, 평론가,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5.18과 관계없는데도 5.18 유공자로 등록돼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 전격
게시함으로써 파문은 앞으로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중앙선관위 자녀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후속 기사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얼마 전까지 선관위 사무처의 1인자와 2인자였던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모두 자신들의 딸 문제로 논란이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 현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당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퇴와 상관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수사 요청 등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두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고 면직돼서 모든 연금을 꼬박꼬박 다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6월 1일 오전 11시 30분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한 징계성 면직이 아니라 의원 면직, 즉 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며칠 전에 두 사람이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끝까지 그 내용을 밝혀내서 필요하면 징계 또는 수사 요청하겠다 했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사표만 조용히 받아들이는 선에서 끝내겠다는 것이 현재 선관위의 방침인 것입니다. 공무원 비사건 처리 규정은 내부 감사나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 임의로 의원 면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선관위에서 걸핏하면 말한 이른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이 같은 비사건 처리 규정의 예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기관 특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내부 조사 도중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그만둘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지 않고 사퇴하면 공무원 연금 삭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규정상 공무원이 해임되면 공무원 연금의 25%, 파면되면 50%가 감액됩니다. 그러나 징계 없이 그만둔다면 공무원 연금을 온전히 챙겨갈 수 있습니다. 또 해임은 3년간, 파면은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지만 박찬진과 송봉섭은 의원 면직될 경우 이런 재임용 제재의 영향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그만두면서까지도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는 소위 코인 진상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남국은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결백을 주장했지만 당 징계와 코인 거래 내역 공개가 다가오자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눈속임이라는 점에서 김남국 의원의 방탄 탈당과 선관위의 방탄 면직은 닮은 구석이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에 따른 광주 남구청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1월, 그러니까 3구 대선 2달 전 문재인 정권 마렵의 선관위의 경력직으로 채용됐습니다. 당시 박찬진은 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딸의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또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은 역시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충남 보령시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선관위에 채용됐습니다. 송봉섭 차장의 딸은 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된 면접위원 3명 모두로부터 면접 점수 만점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현재 5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찬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사무차장의 의원 면직 이전에 자체 조사가 종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선관위 측은 이와 관련해 특별감사위원회가 대략
이달 말까지 결과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참 선관위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정부기관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기관, 대한민국 공직조직 중에 저런 곳이 있을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야말로 소위 독립적 헌법기관을 내세워서 그 안에서 지들끼리 다 해먹은 복맞은 조직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